첼시의 놀라운 재정 상황과 그들이 계속해서 지출을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다. 첼시가 최근 몇 년간 남는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실제 축구 경기보다는 경기장 밖에서의 사건들이 더 도드라진다. 로만 아브라모비치 시대 이후 첫 프리미어리그 시즌인 2-2-3 시즌은 역대 최악의 성적으로 기록되었으며 12등을 했죠. 이 병신 새끼들. 12-2로 마감을 하면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시즌은 콜 파머의 활약과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지도 아래 6위로 마무리를 하면서 컨퍼런스 리그로 유럽대회 복귀를 이뤘지만 여전히 경기력 면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시즌이었죠. 충분히 퐁당퐁당 너무 많이 했었고 막판 스포트 아니었으면 이거 진짜 개좆되는 시즌이었는데 놀랍게도 같이 웨스트햄을 박살내버리고 에버턴 박살내버리고 맨유 이기고 토트넘 이기고 해가지고 같이 노팅엄 대역전극 나오기도 했고 카라바커 결승전에서는 연장 종료 2분을 넘기고 실점하며 준우승에 그쳤고 그러나 더 큰 주목을 받은 것은 필드 밖의 사건들이다. 22년 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아브라모비치가 이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가까운 관계로 인해 제재를 받았죠. 입국 금지는 원래부터 받고 있었고 그 제재가 훨씬 더 강해졌고 그래서 첼시 구단을 강제로 팔아야 되는 상황에 관해 압박을 받고 있었지. 그래서 되게 드라마틱하게 등장했던 인물이었는데 드라마틱하게 19년간의 구단주 생활이 끝나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첼시는 특수 조치하에 운영이 되고 있었고 새로운 소유주로 미국 LA 다저스의 소수 지분 소유자인 토드 보엘리랑 LA 기반의 사모펀드 클리어레이크 캐피탈 그룹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등장을 했어요. 이후의 행보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전개가 되었다고 하죠. 챔피언스리그 우승 감독 토마스 투헬은 새 체제 하에서 단 3개월 만에 경질되었고 진짜 보면서 9월 6일에 경질하는 미친 새끼들은 처음 보긴 했습니다. 보엘리와 클리어레이크는 이미 세 번째 정식 감독을 맞이했다. 10억 파운드 이상이 투입이 되어서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싼 스쿼드가 구성이 된 게 2022-2023 시즌의 첼시의 스쿼드. 백오피스에서의 창의성은 경기장 위에서 성과를 훨씬 능가했다. 첼시의 회계팀은 축구 재정 규정을 우회하려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전략을 고안해냈다. 이게 이제 그거죠. 보시기법을 많이 고안해냈다라는 뜻이고 24년 4월 초 첼시의 23-24 시즌 재무제표가 공개되면서 또 한번 헤드라인 장식했다. 이번엔 첼시 소유주들이 구단의 여성 축구팀을 사실상 자신들에게 매각한 금액이 확인된 것. 그래서 이로 인해 1억 9,870만 파운드의 이익이 기록이 되면서 첼시는 또 한 번 큰 손실에서 1억 2,840만 파운드의 세전 이익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이게 보시기법 사례 중 하나죠. 이 종이상 거래는 프리미어리그의 PSR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널리 여겨졌고 이는 2022-2023 시즌에 2개의 호텔과 주차장을 구름 내 다른 회사에 매각한 것에 이어서 두 번째 해당되는 사건. 미친놈들인 거죠. 사실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를 해버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선구주자인데 대회 운영진 입장에서 진짜 이만한 족같은 새끼들이 없긴 하지만 사실 이만한 멘토가 없기도 하거든. 어떻게 룰을 고쳐야 될지를 쇼앤프로브로 다 해주잖아. 나쁜 건가 굳이? 나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수혜자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고 연봉을 진짜 많이 줄이긴 했네. 20%를 없앴네 한 번에. 첼시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이거 PSR 우회 아니고요. 남자 팀 아래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의 재배치 즉 남녀 평등을 위해서 이런 매각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발돋움을 했다. 진정한 페미니즘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개소리겠죠. 구단은 시장 분석과 투자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여자 축구에만 투자하려는 강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해서 얘네를 이제 그냥 독자적으로 생존을 시켜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리를 시켰다고는 합니다. 핑계도 많다 그죠? 대단합니다. 까는 게 아니라 진짜 감탄스러운 거예요. 2022-2023 시즌에 부동산 매각으로 인해서 7,650만 파운드의 이익을 기록한 뒤 여자팀을 2억 파운드에 매각한 것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첼시 여자팀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팀 중 하나로 만들어버렸고 참고로 지난해 9월 2,500만 달러에 매각된 엔젤 CTFC만이 이에 근접을 한다고 합니다. 엔젤 CTFC가 뭐야? 여자 축구팀이에요? LA에 있는 팀이네. 이것도 보일릴 거예요? KC 유진페어라는 선수가 뛰고 있네? 근데 이거 그러면은 내가 아까 4,500만 파운드를 뭘 얘기한 거냐면 리옹이 여자 축구 짱이거든요? 바르셀로나랑 같이? 리옹이 거래됐던 가격이 4,500만 파운드였단 말이야? 근데 여자 축구팀이 저 정도로 거래된 게 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덧붙인 건데 근데 막상 LA에 소속돼 있는 엔젤 CTFC라는 미국 소속의 여성 축구팀은 또 1억 9천만 파운드에 매각된 사건이 있긴 하네? 막 그렇게 이상한 거래액이 아닐 수도 있네요? 이 첼시 여성팀의 판매액이라는 게 이 거래는 6월 말 진짜 우리 진짜 개쫄렸거든요. 이거 못하면 어떡하냐 이 말 했는데 첼시가 마지막에 커트라인 딱 맞춰가지고 직전에 딱 성공을 시켜서 재정 규정을 준수해버렸어요. 마지막 순간에 낙하산도 갔다고 하죠. 비상탈출. 근데 막상 프리미어리그 규정은 그룹 내 매각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파는 행위에 관해서 이거를 금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 중 하나였던 거지. 첼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누구도 이 자신의 이익을 반하는 투표를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미래에 비슷한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이
벌어졌다고 해요. 다른 구단들이 전혀 반대를 안 했어 이거에 관해서. 왜냐면 지들도 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우리도 써먹어야지 이 생각을 했으니까 반대를 안 했겠지. 저 룰에 관해서 안 좋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득을 봐야 되니까. 근데 숫자를 살펴보면 첼시는 막상 이 여성팀 매각으로 인해서 기록한 1억 9,870만 파운드의 이익 없이도 PSR을 준수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 이 디에슬레틱의 분석에 의해서는 22년도부터 24년도에 PSR 주기에서 부동산 매각을 포함한 첼시의 세전 손실은 2억 8,180만 파운드였는데 3년간 허용된 1억 500만 파운드의 PSR 한도를 훨씬 초과하긴 하지만 첼시는 허용 가능한 지출로 상당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선수 자산의 감가상각 및 상각 비용은 4,350만 파운드, 여자팀에 대한 지출은 4,140만 파운드였는데 청소년 및 지역사회개발 지출은 정확한 공개가 힘들지만 다른 구단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하고, 첼시가 아카데미에다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거가 포함된 금액이 2억 8,180만 파운드라는 거네. 좀 어렵긴 한데 님들 그 얘기네요. 유소년 발전 기금에다가 쓰는 돈은 이거를 장부에다가 따로 리스크를 안 준다는 얘기네. 첼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자팀 매각 없이도 충분히 PSR을 준수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네. 이렇게 다 합치면은 1억 5,800만 파운드의 허용 비용이 나온다고 하고요. 이는 필요 금액의 약 2천만 파운드 부족한 수준. 즉 프리미어리그가 여자팀의 매각 이거 2억 파운드의 가치를 이거 씨발 정당하게 판 거 맞냐라는 이거 시비 붙어가지고 인정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매각액에 관해서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첼시는 결국 거래 가치를 PSR 위반 수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말이네. 애초에 문제가 없었던 건인데 그냥 보엘리가 장부도 확보해 두려고 그냥 2억 파운드에 던진 거네요. 애초에 그러니까 첼시 여성팀이 매각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2억 파운드가 정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판매액이, 그럼 애초에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네. 신기하네요. 처음 들어봅니다. 첼시는 허용 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1억 2,840만 파운드의 세전 이익을 바탕으로 23-24 시즌 PSR 결과가 1억 9,100만 파운드 흑자일 것으로 보수적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장사 존나 잘하네. 일단 이 여성팀 매각의 공정 가치에 관해서는 프리미어리그의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 이익이 일부 조정이 될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이미 22-23 시즌 부동산 매각에 관해서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수정을 때려가지고 600만 파운드에 관해서 이거는 이익을 덜 인정해야겠는데 라고 해서 삭감을 때렸다고 하고요. 이 조정분은 24-25 시즌에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2-23 장부가 아니라 24-25 시즌 장부에 반영이 됐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에 큰 흑자로 인해 첼시는 프리미어리그 PSR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추정에 따르면 첼시는 이번 시즌 3억 파운드의 손실을 기록하더라도 PSR을 준수할 수 있다고 함. 박수. 와 씨발. 와 대박이다. 3억 파운드? 이 신기하네. 원래 뭔 짓 한 거냐 진짜. 근데 이렇게 실제로 큰 손실이 나진 않겠지만 구단이 큰 손실이 나게 된다 하더라도 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첼시가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간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네. UEFA 규정과의 갈등이 또 뭐가 있다고 하는데, 국내 규제기관이 첼시의 회계 창의성에 관해서 대체로 관대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외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UEFA 규정은 자매회사로의 자산 매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 시즌 동안에 2억 7,520만 파운드의 이익이 즉시 무효화된다고 함. 이게 UEFA 대회를 나가는 입장으로 보면 또 아니긴 하네. UEFA는 지난 시즌까지 2년간 구단을 평가를 했으며 최대 8천만 유로의 손실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자산 매각을 제외한 첼시의 세전 손실은 2억 3,690만 파운드로 허용 비용을 공제하더라도 UEFA PSR 손실은 1억에서 1억 2천만 파운드, 2천에서 4천만 파운드가 넘는 가격이네. 이로 추정이 되면서 이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함. UEFA 규정은 다른 면에서도 프리미어리그보다 엄격하다. 프리미어리그는 2023년 12월 이후 모든 이적에 대해 이적료 상각 기간을 5년으로 제한을 했지만 UEFA는 2023년 7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함. 그래서 이것 때문에 2023년 여름 이적 시장에 돈 존나 많이 썼죠 첼시가. 이때 4억 5,430만 파운드를 지출하셨대. 1억 파운드의 8년 계약으로 브라이튼에서 영입된 모이세스 카이세도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계약 기간 전체에 걸쳐서 상각되지만 UEFA 규정에서는 5년에 걸쳐서 상각이 된다고 함. 8년 할부가 아니라 5년 할부로 쳐지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도 장부가 좀 더 타이트하게 차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프리미어리그보다 훨씬 더 엄격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첼시라고 볼 수 있는 거네. 이는 카이세도 한 명당 매 시즌 UEFA PSR 계산에 750만 파운드가 추가되는 것을 의미함. UEFA는 선수를 교환하는 방식에 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함. 이게 뭔 말이냐면, 다시 설명을 할게요. 지난 여름에 설명을 하겠지만, 판매를 했을 때는 장부에 한 번에 찍히거든요. 구매를 했을 때는 그 계약 연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찍혀요. 그러니까 분할돼서 찍혀. 예를 들어 내가 5천만 파운드 선수를 팔았어. 그럼 첼시는 5천만 파운드 그 장부에 한 번에 기록이 되고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1,000만 파운드씩 기록이 되거든. 그거를 UEFA가 허용을 안 한다는 거네. 단순하게 오마리 킬렌먼하고 마트센의 트레이드에 관해서 차익이라고 볼 수 있는 1,850만 파운드만 이익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마트센을 매각한 금액의 전액이 따로 장부에 찍히지는 않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보엘리가 이제 트레이드로 해서 하여금 PL에 따로 신드롬을 일으켰을 정도로 굉장히 장부에 많은 이득을 보이는 행보를 이어왔는데, 그게 UEFA 쪽의 장부에는 이제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첼시가 이것 때문에 지금 FFP에 관해서 압박을 받고 있나봐. 지난번에 기사가 떴죠. 첼시는 이미 UEFA와 재정 규반 위반에 관해서 합의를 논의 중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제재 내용에 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UEFA 규정은 스쿼드 비용 비율 위반에 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지만 여자팀 매각 불허로 인한 축구 수익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은 모호한 상황. 최근 바르셀로나가 2022년 UEFA PSR을
2억 6,700만 유로 초과 보고한 혐의로 인해서 50만 유로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참고가 될 수가 있다고 함. 일단 여성팀 매각을 어떻게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겠네. 이거에 따라서 조치가 나뉠 수 있겠네요. 막대한 운영 성실과 느린 수익 성장, 이거는 지금까지 얘기와는 별개로 첼시의 현 경영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영 이제 수익 같은 것들, 실적. 최근 몇 년간의 PSR 조작은 한 가지 근본적인 사실이 없었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첼시는 막대한 운영 성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아브라모비치 시대 때부터 이어져 온 문제지만 최근 몇 년간 손실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대부분의 구단이 일상적으로 손실을 기록하죠. 왜냐면 보통 빅클럽들은 돈을 더 많이 쓰고 그만큼 효율을 뽑아내고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한 다음에 이 선수를 헐값에 팔아 넘겨. 내 스펜딩이 높게 기록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성적이나 아니면 중계권료나 그리고 스폰서십으로 인한 더 많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익들을 취한 다음에 치환을 하는 형태, 그마저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를 이어나가기 때문에 빅클럽들의 내 스펜딩이 높은 건 정말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첼시는 독보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렇다는 걸 감안한다고 할지언정 이 새끼들은 너무나도 좀 이 내 스펜딩이 심각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고, 같은 기간 다음으로 큰 운영 손실을 기록한 아스톤빌라와 에버튼은 첼시보다도 5억 파운드 적은 손실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커졌지? 뭐가 문제지? 아마 이때 이거 내 피셜이에요. 이거 21-22부터 22-23, 23-24까지 주급 존나 세게 묶여 있었어요. 아마 그게 문제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이 정도 지출이 개심했잖아. 21-22 때는 루카쿠 그 똥 개새끼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된 것 같기도 하고,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21-22 때는 왜 이렇게 세전 손실이 컸는지 모르겠어. 아마 뭐 러시아 타격으로 인해서 뭐 주가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시즌권회가 돼서 뭐 어떻게 처분이 됐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건 뭐 왠지 모르겠지만 2-23하고 2-3-2-4는 대충 추정이 가능하죠. 저때 돈을 하도 많이 썼고 주급을 축내는 개 벌레 새끼들이 존나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이건 추정이 가능한 거, 대충 유추가 가능하다. 운영 손실은 오랫동안 스탠퍼드 브릿지의 삶의 일부였지만 과거에는 선수 매각으로 손실을 상쇄하거나 흑자를 낼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모비치의 마지막 6년 중 3년은 흑자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 손실은 운영 손실이 2억 파운드를 넘어섰고 이후로도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첼시는 지난 3시즌 동안 6억 5,570만 파운드 손실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선수 매각 이익 3억 3,860만 파운드를 크게 상회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 회사로의 자산 매각이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필수 전략이 되기도 했다고. 첼시가 왜 이렇게 씨발 적자가 많냐?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 수익 성장이 부진하다. 첼시의 매출은 17-18 시즌보다 2,500만 파운드 증가에 멈췄다고 합니다. 이는 빅6 중에 가장 낮은 성장률로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은 같은 기간 2억 파운드 이상의 매출 증가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리그와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 너무나도 어색할 정도로 첼시의 매출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6위, 세계 축구 10등으로 2018년에 4위를 기록했던 이 세계 축구 돈 짱짱 많이 버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6단계가 내려갔다고 하고, 특히 스탠퍼드 브리지의 경기일 수익은 정체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시즌 8,010만 파운드의 입장료 수익은 구단 신기록이긴 했는데 자체적으로는 11-12 시즌 당시의 수익에 비해서 고작 3% 증가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엄청나게 적게 올라갔네. 이런 저성장의 주된 이유로는 스탠퍼드 브리지 낮은 수용 능력이다. 그래 씨발 경기장 지어야 된다니까. 토트넘 이 미친 새끼들이 경기장으로 매년 1,000억씩을 이득을 본대요. 말이 됩니까? 스폰서 없는 것도 클 수 있겠지만 경기장이 뒤지게 크다니까. 1,000억이야 1,000억. 스폰서 하나 해봤자 4천만 파운드에서 5천만 파운드야. 경기장 수입보다 안 돼요 금액이. 5천만 파운드면 개 비싼 거야. 첼시 정도 한 4,500만 파운드 받을 거야 아마. 메인 스폰서 그거. 이 앞에 달린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고.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서 지금 보일리도 빨리 하려고 하는 거고, 로마도 이걸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게 안타까운 거고. 잉글랜드 내에서 11등에 해당되는 4만 명이 약간 넘는 수용 인원을 갖고 있고요. 이번 여름 에버턴의 새로운 구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은 한 계단이 더 내려가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탠퍼드 브리지는 수용 인원 대비 효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비싸겠죠. 티켓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겠지. 그래서 잉글랜드의 5위에 해당되는 경기일 매치데이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 다행이네 이거는. 낮은 수용 능력은 상당한 잠재 수익을 놓치게 한다고 하죠. 이거 맞는 말이지. 첼시는 현재 부유한 지역의 위치에 있어서 입장료 수익을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상황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지역에 있으니까 돈을 더 뜯을 수 있는 상황이 노출되어 있는데, 근데 수용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 고점을 못 본다는 소리지. 따라서 수용 능력을 늘리게 되면은 매치데이 수익이 아주 급증할 가능성, 티켓 판매 수익이 존나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최근 UEFA 보고서에 따르면 첼시의 팬 한 명당 평균 경기당 수익은 63파운드로 잉글랜드 3위이자 유럽 8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는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앞서는 기록이라고 하고, 같은 런던의 아스널은 89파운드라고 하는. 이 새끼들 개 비싸긴 하네. 옛날부터 티켓 수익 비싸기로 유명하긴 했죠. 그리고 토트넘은 84파운드. 이 새끼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는 새 스타디움의 단순히 좌석수 증가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좌석 같은 거, 뭐 누워있는 좌석 이런 것들, 프리미엄 좌석들 경험 제공으로 인해서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토트넘은 첼시의 부진한 수익 성장을 잘 보여주는 비교 대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넘어갈게요. 말한 거니까. 이 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첼시는 연간 6천만 파운드 유니폼 스폰서를 원했지만 챔피언스리그 출전 없이 이를 달성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지금 비워놓고 챔피언스리그 진출했을 때 더 좋은 협상 테이블을 열기 위해서 협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노스폰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시즌은 인피니티 애틀레트와 1년 계약으로 4,300만 파운드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큰 하락이라고 하죠. 지금 빵원이니까. 현재 첼시는 상업 수익에서 아스널을 앞서고 있긴 하지만 이번 시즌은 역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고요. 중계 권료도 문제라고 합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의 부재로 방송 수익은 28%가 감소해서 1억 9,310만 파운드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는 2017년에 1억 6,240만 파운드가 거의 차이가 없다. 이 새끼들 씨발 8년 동안 뭐 했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지. 지난 두 시즌 프리미어리그 상금은 2억 9,690만 파운드로 7개의 팀이 첼시보다 더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중계 권료를 상금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맨체스터 시티는 5,520만 파운드가 더 많은 상황이고 또한 방송사들의 첼시 경기 중계 선호도가 떨어져서 지난 두 시즌 동안 첼시는 빅시스 중 가장 적은 경기를 생중계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첼시 경기 중계 왜 이렇게 안 해주지? 와 이걸 씨발 장전 해설위원 아무튼 다른 사람을 붙인다고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긴 하지만 이게 한국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현지에서도 첼시 이 새끼들 경기 굳이 중계해야 돼? 뭐 메인으로 잡을 값이 되나? 이거는 좀 넘겨야겠는데 이 생각이 드나 보네. 어쨌든 임금 부담은 어떠냐? 새 소유주 체제 이후에 첼시 임금 부담이 급감했던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다. 23-24 시즌 임금 부담은 3억 3,800만 파운드로 21-22 시즌과 거의 비슷한 상황. 프리미어리그 4위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 22-23 시즌에는 4억 400만 파운드까지 치솟아서 잉글랜드에서 4억 파운드를 넘긴 유일한 두 팀이 됐다고 하고요. 지난 시즌 행정직원이 646명에서 773명으로 증가했대. 메뉴랑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메뉴 그 정리하고 하기 전에 숫자랑 거의 비슷한데요? 와씨 개 많네. 실제로도 그렇네. 잉글랜드 축구에서 메뉴랑 리버풀에 이어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수용인원을 자랑하는 상황이래요. 과거 UEFA 보고서에 따르면 첼시 선수 임금은 전체 임금에서 약 80%를 차지했다고 하고 비선수 직원 증가를 고려하면 이 비율은 다소 낮아졌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정하면 선수 임금은 2억 5천만 파운드로 인수 전 21-22 시즌 2억 7,400만 파운드보다 감소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감소는 때렸죠. 대신 선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액수는 생각보다 동결이 된 상황인데 근데 그 선수도 처분하다 보면 이건 크게 감소할 거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23-24 시즌 임금 대비 매출 비율은 매출이 9%나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비용이 또 낮아졌네. 7%가 포체티노 해임 비용을 제외하면 70%로 또 낮아진대요. 이는 프리미어리그 12등에 불과하며 빅시스 중 가장 나쁘다. 챔피언스리그 수익 부재가 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네. PL 12등이야? 와 진짜 씨발 가오 존나 상하네. 아스톤빌라, 노팅엄, 풀럼, 본머스, 에버튼, 울버스, 리즈 다음에 첼시네요. 우리가 크리스탈 팰리스, 프렌트포드,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 리버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브라이튼 호브 알비언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 그리고 셀필드 유나이티드하고 루턴 타운, 토트넘보다 낫네. 토트넘은 씨발 항상 위에 있네. 미친 새끼들 저거. 감독 해임 비용 문제도 현재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포치도 이제 좀 세긴 했지만 투엘도 그렇고 투엘은 생각보다 약했고요. 이 미친 새끼 어디 가서 포터가 존나 비싼데 포터 600억 들어갔는데 그 300억만 받고 나가잖아요. 다행히도. 나도 이렇게 재정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본 거는 이번이 진짜 오랜만이거든. 작년 재무제표 나왔을 때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작년이니까 22-23 시즌 재무제표를 봤던 거지. 좆바 같구나라는 생각 든다고? 난 좆바 같다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생각보다 암초가 많다 이거지는 뭐 해결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다. 근데 그 임금 비용에 관해서는 보일리가 못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임금 비용 똥 존나 물려받아가지고 씨발 바꾼 거 아니야. 물론 지가 똥을 만든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스털링 계약한 거 꼬라지 보면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잘 처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제 잉여자와 매각하다 보면 충분히 해결이 될 거고 지금 묶여있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급여 관련해서 나머지는 뭐 잘못이 있을 수 있겠지. 애초에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 수익 그러니까 그 중계권료 챔스 중계권료를 씨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 비율이 존나 크다 보니까 그거에 관해서 개빡치죠. 그것 때문에 스폰서랑 연관까지 돼가지고 스폰서 비용도 못 받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보일리 책임이 있지 당연히.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를 못 나갔고 그로 인한 수익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FFP나 PSR 관련해서 압박을 받았던 것이다. 이거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살짝은 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함. 에이전트 비용은 넘길게요. 이거는 그 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선수 거래가 워낙 잦다 보니까 생기는 일이고 그만큼 판매가 많아서 이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첼시 못 가면 어떻게 되냐고? 첼시 못 가고 유로파 가면은 그거 이제 아마 PSR 쪽은 문제 없더라도 FFP 쪽은 문제 존나 클걸요. 그러니까 UEFA 쪽 PSR은 문제 존나 커질걸? 존나까지는 아니더라도 커지긴 할걸? 지금 당장도 지금 쪼드는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더 도드라져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기준 박해가지고 지금 약간 문제 좀 생기고 있는데 여기서 더 문제가 커진다? 이거는 좀 심각하죠. PL 쪽에 PSR은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징계 수준 최대한 월급으로 쇼부 본다고 해요. UEFA도 그런 거 열려있고 이적시장 밴이나 뭐 유럽 대항전 출전 정지는 진짜 웬만해서 안 나와. 자진신고란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수하면 형량 까주잖아. 그거랑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억 5천만 파운드의 투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 클리어 레이크에 관해서 스탠포드 브릿지 낮은
수용 능력이 경기 일수위가 제한하고 있으며 첼시는 스타디움 후보지로 얼스코트를 검토 중이긴 하다. 현재 구장으로부터 약 1마일 남짓 떨어진 좀 가까워요. 그 지도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잠재적인 부지로 거론이 되고 있고 토지 훨씬 넓고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백화점을 세워도 돼 진짜. 그냥 그 인프라 존나 세게 만들어도 돼요. 경기장 이 옆에 스탠드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한 바퀴 둘러가지고 쇼핑몰 만들고 그래도 돼. 그 정도로 부지 존나 커요. 아직 정책 입찰이 제출되지 않아서 진전은 더딘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는 보엘리랑 클리어레이크 간의 의견 차가 있나봐. 이게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엘리는 최근에 인터뷰에서 스타디움 계획에 관해서 합의가 없으면 결국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솔직히 밝혔어. 그럼 이제 지분 싸움을 하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유추가 가능하겠죠.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얼스코트의 경쟁 개발 계획이다. 이거는 100억 파운드 규모의 재개발 계획 이미 공공협의에 맞춰서 두 지방 의회에 제출을 했고 결정은 2025년에 나올 예정. 로만이 첼시 구장 증축하려고 런던 시 의회에다가 뭐 허가 받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첼시는 아직 입찰 가능성이 있지만 얼스코트로의 이전을 원한다면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지지부진하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스타디움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다른 분야에서는 약간의 진전이 보인다. 지난해 9월 구단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로 승진한 제이슨 게너는 코밤 훈련 시설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내세웠다. 첼시는 20년간 코밤을 사용해왔으며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훈련장 개발을 한다고 하네. 첼시가 선수를 영입할 수 있긴 하냐? 사실 이 팬들이 가장 궁금한 건 이거거든. 왜냐면은 팬들은 구단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라는 거를 가장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이 선수 영입이야. 최근에 유입된 친구들 중에서 FSG를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 구단이 강화되는 꼬라지를 못 보고 있으니까 욕을 많이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은 단호한 예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첼시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하고요. 지난 여름에는 1억 6,780만 파운드를 신규 선수에 지출을 했고 최근엔 지오바니 켄다란 다리오 에수구 영입에 6천만 파운드 이상을 약속을 한 상황이고 프리미어리그 관점에서는 첼시는 내년 여름 더 많은 지출을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 근데 UEFA의 상황은 좀 덜 명확한 상황이고요. 재정적 페널티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 다만 향후 스포츠 제재가 부과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해. UEFA의 결정에 따라서 조금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첼시는 대부분의 구단과는 달리 이적 채무와 채권을 공개하진 않지만 큰 금액이 오가는 것은 분명하다. 빅6의 23-24 시즌 데이터를 봤을 때 채권자의 92%가 이적료와 관련이 있는 게 첼시래요. 1년 이상의 채무는 전적으로 이적료였다고 하고요. 이를 적용하면 첼시가 지불해야 될 이적료는 5억 2,770만 파운드로 프리미어리가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2위 토트넘은 3억 3,740만 파운드라고 하고요. 첼시는 강력한 매각으로 상당한 이적료 채권도 보유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무역 채권은 2억 9,110만 파운드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아스날의 비율을 적용하면은 2억 6,200만 파운드가 이적료 채권으로 추정이 된다. 이는 역시 리그 최고액이다. 근데 이거 좀 합했잖아요. 몇 년을. 그래가지고 저 5억 2,770만 파운드도 그냥 놀라기만 하시면 돼요. 저건 알아서 잘 해결하고 있을 거라서. 수준 이적료 채무는 2억 6,570만 파운드로 잉글랜드 3위인 상황. 첼시는 막대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현금 지출 그리고 강력한 이적 수익으로 순채무를 동료 구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 상황. 선수 방출 금액으로 좀 많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클리어레이크는 첫 두 시즌 동안 7억 9,520만 파운드의 자금을 제공을 했대요. 이는 어떤 구단보다 많다고 하고 자금이 고갈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아 그렇구나. 그래 보이네. 씨발 존나 많네 돈. 와 씨발 대단한데 그냥?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단기적으로 챔피언스리그 복귀는 필수다. 잉글랜드에는 막대한 지출을 부담하기 위해서 챔피언스리그 수익이 필요한 구단들이 많아졌고 첼시도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 우승으로 얻는 수익은 챔피언스리그 36팀 리그 단기 진출로 받는 1,860만 유로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래. 그렇긴 하지. 웨스트햄 우승 상금 꼬라지 보니까 존나 초라하긴 하더라고요. 6큰 우승했을 때. 지난 10년간 첼시는 UEFA 대회에서 6억 1,390만 유로를 벌었다고 하고요. 이번 시즌 구원 투수는 FIFA 클럽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참가만 하더라도 2,300만 파운드를 벌 수 있으며 우승 시엔 약 9천만 파운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는 현재와 다음 회계 기간에 걸쳐서 분배된다고 하지만 8강 진출만 한다 하더라도 24-25 시즌 회계 연도에 방송 수익 4,400만 파운드가 추가된다고 하고요. 첼시는 다른 구단들의 임금 인플레이션 추세를 억제하려고 하지만 빅클럽은 여전히 큰 돈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다. 선수 상각 비용이 여전히 2억 파운드 육박하므로 FIFA의 새로운 수익원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또 한 번 운영 손실이 예상이 된다. 아 그러니까 첼시는 낮게 뭐 선수 부려먹고 싶은데 근데 다른 구단들이 연봉을 좀 세게 지르네? 아 이거 인프로 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엔 다르게 가가지고 우리가 평균가에 많이 뒤쳐져가지고 선수가 우리 팀에 안 오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막고 싶지만 이걸 막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지. 리그 대회 파이가 커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이제 선수 임금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형상을 첼시만 좀 억제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번 시즌 선수 매각 이익은 2,800만 파운드로 전년도보다 1억 2천만 파운드 이상 감소했다고 하네요. 왜냐면 23년도 여름에 첼시가 워낙 많이 내보냈기
때문에 그거 대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저 너무 당연한 거야. 장기적으로 더 큰 질문들은 소유주들이 대체 이 프로젝트에서 뭘 원하냐, 장기 프로젝트를 뭐 할 거냐, 이 얘기인데, 클리어레이크와 보엘리 컨소시엄은 구단 인수에 25억 파운드, 운영에 7억 9,520만 파운드를 투입한 상황, 17억 5천만 파운드의 인프라 투자 약속이 이적료가 아닌 것으로 가정을 한다면 아직 이 금액에 거의 손대지 않은 상황이래요. 돈 존나 많네. 총 투자는 50억 파운드가 넘는다고 하고, 이건 10년 동안 받는 투자를 말하는 거겠죠.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은 이미 8억 파운드로 초과한 상황이고, 이미 일부 대출에 높은 이자가 붙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모펀드가 보통 매각 시에 이익을 내는 형태로 보는데, 첼시 소유주가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해요. 한 가지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미디어 권리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보엘리는 LA 다저스 지분을 취득한 이후에 8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25년 TV 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MLB 최대 규모라고 하죠. 근데 프리미어리그의 공정한 중계 권력 분배는 리그의 인기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라서, 그래서 보엘리가 예전에 LA 다저스에서 했던 것처럼 저 중계 권료로 관련해서 큰 수익을 얻는 것은 힘들다고 함. 그래서 이를 뒤바꾸는 것은 즉 장기적으로 첼시에게 큰 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첼시 소유주들은 이 중계 권료 시장이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더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더 많은 킥오프 시간을 활용해서 생중계 경기를 늘릴 수 있다. 이 새끼들은 경기 수 늘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미친 새끼들 씨발. 크리켓의 인도 프리미어리그는 한 번에 한 경기만 진행되어서 모든 시선을 집중시켜서 경기당 TV 권리 가치가 프리미어리그가 초과한다고 당연한 거고. 어쨌든 수익 증가는 첼시 소유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단의 목표다. 새 스타디움이나 개선된 스타디움은 미개척 수익원이 상황이고, 비용 통제도 구단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UEFA의 스쿼드 비용 비율 규정은 지출 제한을 목표로 하면서 첼시는 임금 축소를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다. 보엘리가 실제로도 이 개쓰레기 새끼들 임금 존나 많이 받네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죠. 23년도에 NFL의 셀러리 캡은 팀 가치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잉글랜드 축구에는 즉각적인 상한선이 라리가처럼 있진 않지만 매출 대비 임금을 줄이는 것으로 자산 가치를 높일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NFL의 셀러리 캡과는 좀 다른 형태긴 하지만 PSR의 형태를 통해서 프리미어리그의 브랜딩을 높인다고 합니다. PSR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PSR이란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기준이 박하다는 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엔. 어쨌든 첼시는 많은 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재밌네요. 재밌는 걸 봤다. 결론 챔스 나가라야. 근데 내가 마레스카가 왜 안 잘리는지도 말을 많이 했고, 실제로 안 잘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나도 항상 그 질문 들어오면 안 잘립니다 여러분, 안 잘려요, 그런 상황을 바라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챔스를 못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너무 많은 걸 봐버렸잖아. 이만한 손실이 있다고라고 진짜 너무 많은 고봉밥으로 개때려 박았잖아요. 근데 이래도 감독을 안 자른다. 내가 자르자는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마레스카가 챔스를 못 나갔을 때 이만한 손실이 있을 수가 있고 이만한 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 치환할 정도로 그를 믿거나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데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정도도 감당 가능한데 라는 상황인 건가? 좀 많은 물음표가 떠오르긴 해. 약간은 모순됐다고 봐서. 근데 뭐 내부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기준이 나와 있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돈을 굴리는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내부 사정을 더 많이 알고 돈을 굴리는 데서 훨씬 더 전문가에 속하니까 무슨 근거로 하여금 여유를 부리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아마 내 생각에는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FIFA 클럽 월드컵 때문에 마레스카가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못 나간다 하더라도 경질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왜냐면 FIFA 클럽 월드컵을 나갔을 때 참가 비용만 보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수익보다 1.5배가량이 높고요, 8강까지만 가면은 1.5배가 아니라 챔스 8강을 간 수준으로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양해를 받는 게 아닌가. 심지어 클럽 월드컵 8강을 가게 되면은 2시즌 동안 그렇게 받는데요. 4,400만 파운드를. 그렇다 보니까 이걸 좀 허용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어. 그게 아니고서 말이 안 되거든요. 돈 굴리는 새끼들이 이만한 적자가 있다는데 그만한 적자를 초래할 수 있는, 솔직히 감독이 무슨 사안이 있다 하더라도 챔스를 못 보내면 그 사람 책임이거든. 감독은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괜찮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클럽 월드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봐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재밌는 글이네요. 잘 봤습니다.